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상과 문화를 주제로 명나라, 청나라 때 사상과 학술의 변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서민문화 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서학, 서양 학문, 서양의 종교와 문화가 들어왔던 내용들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는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몽골족의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다시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족의 전통문화 회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교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고 학교 교육과 과거 시험에 성리학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유학 성리학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을 했었죠. 제가 14강에서 설명을 했었나요? 그랬을 겁니다. 명나라 태조 홍태조가 명나라 태조 홍무제가 국자감을 만들고 지방에 학교 세우고 육유를 반포하고 해서 이 통치 이념으로 유학을 다시 강조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유교 경전들도 다시 편찬을 하죠. 사서대전, 오경대전, 영락제 때 만들어졌던 영락대전. 명나라 때 명나라 때는 이제 성리학도 성리학이지만 주자 성리학을 비판하며 양명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주자 성리학이 형식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형식화된 주자학을 비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리학은 성 즉 리라고 해서 성경, 경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반면에 왕수인은 사람의 마음이 곧 진리고 하늘의 뜻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전에 대한 이해보다는 개인의 깨달음과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증리에 대비되는 심증리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 후행, 먼저 알고 후에 행한다. 깨달음을 얻고 알아야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양명학에서 왕수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왕양명은 아니다. 지행합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거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먼저 알고 나서 우리 앞에 돌이 있다. 넘어지면 다치겠다.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가 앞에서 넘어지고 있네. 넘어지네. 넘어지면 애가 다치겠네. 그러면 내가 잡아줘야지. 라고 알고 나서 애 잡아주려고 하면 애는 이미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든지 무릎이 깨지든지 했다. 애가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면 다친다는 걸 알면 깨닫기 전에 깨닫고 뭐하고 하기 전에 바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동시에 해야 될 거 아니냐. 지행합일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의 성증리, 선지후행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심증리, 지행합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좀 실천적인 거, 실용적인 학문, 실학에 관심을 많이 갖죠. 이런 걸 경세치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세치용학파라고 하죠. 경세치용학에 관심이 많았던 게 명나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게 되니 상공업 발달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 명나라 말에 송응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공괴물, 그리고 그 서광계가 썼던 농정전서, 그리고 이 본초 강목은 이건 약초, 당시 약학서인데요. 이거 지은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네, 이시진.
이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무려 52권으로 되어 있고 약용에 쓰이는 약재 이게 거의 한 2,000개 가까이, 뭐 정확하게 말하면 1,892개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1,900개 정도 되는 그런 약재의 종류도 다 망라되어 있는 이런 책들을 편찬하죠. 실용적인 책자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천공괴물 같은 경우도 그런 농업이라든가 수공업 생산에 관련된 기술책이고요. 농정정서는 말 그대로 농업과 관련된 책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공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던 게 이 시기의 학문, 실학이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족 그 신사층을 좀 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족의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준다. 라는 그런 뜻으로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펼쳤다. 이건 지난 시간에 사고전서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희제 때 강희자전 그리고 사고전서 완성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만주족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면 철저하게 탄압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 때에 이러한 사상 탄압 이런 부분이 문자의 오구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나라 때 유행했던 게 양명학이었잖아요. 양명학은 뭘 강조해요? 지행 합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나라 만주족이 이민족 오랑캐가 한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참아야 되나요? 저항해서 다시 한족의 정통성을 회복하려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에게 도전하는 부분들은 탄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꽃가루 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정치 색깔이 옅은 학문만 공부하게 되겠죠. 현실 정치를 좀 멀리하고 문헌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만 좀 치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증하는 거, 금석, 갑골 이런 내용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져 있지? 이거 한번 고증해 볼까? 그게 바로 고증학이죠. 그래서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현무, 황종희 같은 사람이죠. 황종희 그 명의대박록 이런 책을 써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이런 책들이 그 황제에 의한 절대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서적으로 그 나중에 중국 혁명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사회계약설과 유사하게 해석을 해서 좀 더 도드라지게 되기도 하죠. 하여튼 뭐 이런 부분 고증학이 발달하게 되고요. 청나라 말에 서양 세력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서세 동점 시대에 서양의 오랑캐들이 청나라를 침략해 오는데 고증학은 제대로 사회를 지켜주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현실 비판 이런 속에서 개혁을 강조하며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자. 원시 유학에 공자가 지었다는 그 춘추 거기 안에 있는 구절에도 깊은 사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공자의 원시 유학에서 공자의 저서에서 혁명적인 내용, 개혁적인 내용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공양학이 청나라 말에 유행하게 됩니다. 서민 문화의 발달,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과 서민 문화의 향상, 서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유가 있어야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니까 이제 서민들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어체 소설, 서민들이 읽기 편하게 써져 있는 소설이죠. 나관중의 삼국지연이, 수호전, 홍루몽, 뭐 홍루몽이라고 하는 책 저는 뭐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청나라 때 제일 유행했던 그 소설이라고 하네요. 최고 인기 소설로 조설근이라고 하는 명문 귀족 가문의 지식인이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뭐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는 연극이 성행하고요. 고개, 잡기, 마술과 같은 공연 등이 뭐 이루어졌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극 있죠. 그 영화 뭐였습니까? 패왕별이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은 패왕별이를 본 세대가 아니제. 뭐 그래도 너무 유명하니까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극 등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경극 배우들은 여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서 여자 역할도 다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의 영국과도 좀 비슷합니다. 가부키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양 문물의 유입. 명나라 말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서양의 학문으로 기독교를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 마테오 리치는 크리스트교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고려 만국 전도라는 요즘과 거의 유사한 세계 지도를 제작해서 보여줌으로써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데도 큰 영향을 주죠. 이 사람은 또 천주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천주교의 실제 의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을 써서 천주교를 소개했는데 이게 이제 이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우리나라에도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생성되게 되는 계기도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아담 샬. 이 사람은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에 걸쳐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청나라에게 우리 조선이 병자호란때 패배하고 그 인질로 끌려갔던 벌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북경까지 가서 만났던 북경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이 아담 샬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 샬과 독일 사람이라고 하던데 페르비스트 요 두 신부들은 중국 궁정의 천문대에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되기도 했고요. 중국의 역법 개정에도 기여했고 다양한 천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역법 개정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주세페 카스트리오네 뭐 이름부터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 사람은 신부로 왔는데 그림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림 솜씨 때문에 청나라의 1세대 궁중 화가로 채용돼 가지고 무려 50년 동안 청나라에서 궁중 화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일시 중지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꼭 받아야 되는 전화여서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세페 카스텔리오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3대 50년에 걸쳐서 청나라의 궁중 화가로 활약을 했다고 하네요. 청나라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뭐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음영법을 사용했다. 뭐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하면 좀 그런가? 조예가 깊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백준도라고 해서 100마리의 그 준마 말들이 이렇게 노니는 모습 이런 걸 그린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선교사들은 청나라 사람들의 조상 숭배, 제사나 이런 청나라의 전통 명나라, 청나라, 중국 사람들의 전통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이제 왔던 선교사들이 문제가 됩니다. 스페인의 선교사회였던 프란치스코파, 그다음에 도미닉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거 우상 숭배 아니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로마 교황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중국 신도들에게 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건 청나라의 전통 예법을 전례를 문제를 무시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전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나라 황제였던 걸륭제는 그 예수회를 제외하고 모든 크리스트교 선교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과의 교류도 중단하겠다. 이 크리스트교를 매개로 한 교류가 중단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나중에 아편 전쟁으로 포교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중국의 그 크리스트교는 잠적 몰래 숨어서 전파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다닥 세계사 17강 여기서 마칠게요. 후다닥 후다닥.